코치의 영향으로 무너지는 것 같다, 망가지는 것 같다 하지만 원태인 선수에 관한 몇 가지 상세하게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최근 원태인을 정현욱이 망쳐서 헤맸다는 의견이 너무 많지만 사견으로는 정현욱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WBC에서 연습 경기부터 실전까지 이어지는 멀티이닝 및 연투 혹사와 정현욱이 망쳤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확대되면서 굳어지다 보니 저도 그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심히 관찰해보니 정현욱과는 관련이 없는 편이고 데뷔 이래로 이때까지 체인지업 기반의 피칭을 했습니다. 2022 시즌 후반기 무렵부터 커터 슬라이더 분리 작업을 거치면서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개발이보다 더뎠던 수피네이션을 활용하며 잠자고 있던 성향을 스스로 발전시키면서 따라온 변화의 과정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릴리스 메커니즘 유형을 손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코킹 후 팔 전체의 경향성과 그 이후의 전체적인 뒤틀림까지 보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코킹 후 팔 전체의 경향성과 그 이후의 전체적인 뒤틀림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감각과 협응력을 보기에 체인지업만한 구종이 없다고 사료되며 체인지업의 특성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그립에서 서클의 변형이라고 봐도 되고 3핑거의 변형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이에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면 서클 변형이라 불려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변형 그립이 자신에게 맞고 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에 거의 손끝으로 릴리스 형상과 궤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팔 외 내회전 교차할 때 릴리스하며 중지를 잘 활용해서 체인지업에 각을 넣습니다. 손감각은 확실하게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요소들을 접목해서 구현하는 능력을 미루어 보았을 때 협응력 또한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체인지업에서 정현욱 때문에 무브먼트가 안 나온다, 그러니 정현욱이 망쳤다 언급이 있습니다. WBC 스탯캐스트 데이터에 의하면 원태인의 체인지업의 뎁스는 의외로 그리 깊지 않았으며 체인지업을 잘 투구하는 수피네이티드 투수들의 체인지업과 더 유사합니다. 투수마다 각자 특성이 다르기에 메커니즘 유형만으로 구종을 재단할 순 없겠으나 릴리스 메커니즘에 따라 형성되는 변화구들의 형상의 편향성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유형을 뛰어넘는 재능충들이 간혹 존재하는데 KBO를 주로 접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한 친숙한 예를 들자면 과거 SK에서 뛰었던 메릴 켈리가 있습니다. 분리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슬라이더를 수아레즈 등 팀 용병들의 도움으로 변화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눈에 두드러지는 자이로성 슬라이더를 던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뒤늦게 변화 준 것 치고는 빠른 속도의 진전이 있고 부드럽게 릴리스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원태인의 커터 슬라이더 분리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원태인 관련 영상을 올린 바 있으며 현재는 저작권 관련으로 영상을 내리게 됐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2022 후반 무렵부터 적극적 시도하는 것이 좀 확연하게 보인다 했었습니다. 현재 이 분리 작업의 쾌속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 후반에 비해 WBC에서 분리 작업이 한 번 더 진행이 이루어져 비시즌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자료는 WBC 스탯캐스트에서 추출하였고 슬라이더와 커터의 구분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명확하지는 않고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입니다. 놀라운 건 시즌에 돌입하고 분리 작업이 더 진행됩니다. 뛰어난 손감각과 더불어져 경험치가 쌓이게 돼 자연스레 진행이 되는 것인지 원태인이 의도해서 진행시킨 것인지에 관한 정확한 과정은 모르나 한 차례 더 진행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의 행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축 조정 등으로 인한 방향을 가르는 것은 기간을 더 두어야겠지만
이번 비시즌에 무브먼트적인 구분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커터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실전에서 좌타 대항용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으나 뷰캐넌처럼 안정적인 구사는 아직까지 힘들고 많이 날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가올 2024 시즌에 주 관전 포인트는 얼마나 줄이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태인은 투구 시 축발 과속을 비교적 많이 쓰는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포심의 투구 장면으로 오른쪽 어깨를 가능한 한계까지 묶는 것으로 보이며 팔 외회전 시작하는 파트에서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위험 구간을 벗어납니다. 109 정도까지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는 것을 보면 정립된 상태에서 일정하게 유지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적으로 너무 많은 투구수를 가져갔을 시 흔들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위험할 여지가 생기겠죠. 아무리 경험 많고 투구 폼이 확실히 정립된 베테랑들도 119, 129쯤 던지면 투구 폼이 흔들리는 모습을 생각보다 꽤 볼 수 있기에 감독을 포함한 스텝진이 110씩 혹은 그 이상 무리하게 던지게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오른손이 몸통 뒤로 넘어가는 것이 보이는데 팔이 뒤에 머무는 구간에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랜딩 타이밍이 안 맞는 게 대다수인데 원태인은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투구 폼을 고려시 하이브리드 유형에 가깝다 보이고 구속을 끌어내기에 효율적이긴 합니다. 대신 구속이 빨라짐과 동시에 부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구속에 따른 위험도는 모든 선수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원태인만의 문제라고 삼을 수 없기에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릴리스까지 봤을 때 위험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마다 다른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부상이란 것이 선수 바이 선수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 된다는 가정하에 원태인이 현재의 투구 폼을 익숙하고 편하다면 계속 이어가더라도 큰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KBO가 MLB처럼 스탯캐스트 시스템이 없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회전 효율이 90% 부근에 형성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손 감각이 뛰어난 것도 있으며 손가락의 길이와 손목 길이를 고려해서 각을 잘 맞춰 회전 축도 교정을 잘 해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1년차에 비해 선발로 평균 5km 증속을 빠른 기간 내에 달성하여 야구에 대한 워크애식은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 안정화라 해도 되고 고착화가 되었는데 1km 내외의 증속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는 하나 이미 신체를 가능할 만큼 거의 활용 중으로 보이며 원태인의 사이즈로는 삼성 팬분들이 바라는 2에서 3km의 폭발적인 증속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야구에서 이상적이라 일컫는 190에서 195cm 보다는 사이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보이기에 신체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D 투구 자료를 제작하여 준비했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KBO의 포심 자료이며 주요 샘플인 목적이기에 원태인이 포심을 가장 많이 투구하는 주요 탄착군에 공이 안착하도록 각도를 연산했습니다. 이번에는 WBC 경기에서의 포심을 스탯캐스트 데이터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이 또한 주요 탄착군으로 공이 안착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궤적을 겹쳐봤을 때 이러한 형상을 띱니다. WBC에서 불펜으로 기어를 올린 상태에서 스탯캐스트로 구속이 높게 측정되는 것과 KBO와 비슷하게 탄착됩니다. 여담으로 역시 KBO 공인구는 합법 파인타르이자 합법 스파이더 택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됩니다. 주 탄착군이 스트라이크 존 중상단으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공 1개분 정도 위로 올리면 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치의 영향으로 무너지는 것 같다, 망가지는 것 같다 하지만 원태인 같은 타입은 영향을 크게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원태인 스스로가 코치의 영향보다 본능적으로 방향성을 알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변화들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하다 사료됩니다. 분량상의 문제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몇 개 줄여 축약해 영상을 제작했고 추후 기간을 두고 상세한 내용이 첨부된 영상을 추가로 다루겠습니다.